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1월 12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수요일 상승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45포인트 상승한 2972포인트, 코스닥은 21포인트 상승한 991포인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코스피는 3000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했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탈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한 상승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큰 어떤 숙제를 당장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안도감을 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중요한 상승 포인트를 만든 수요일이었습니다. 미쓰리가 최근에 여러분 연준 위원들의 발언 잘 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 이유는 1월 25일부터 26일 동안 2022년 첫 번째 FOMC 회의가 열리는데 회의가 열리기 열흘 전부터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러면 열흘 직전까지 나오는 연준 의원들의 인터뷰나 발언들을 보면서 최소한 1월달 FOMC에서 어떤 힌트를 좀 갖겠구나.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요. 연준 의원들보다 주식시장을 더 이렇게 흔드는 녀석들은 누구냐면 굵직굵직한 대형 투자은행들의 CEO 혹은 그들의 투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실질적으로 연준 의원들은 좀 진득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투자은행들이 그냥 설레발을 막 쳐서 주식시장을 막 뒤흔들어 놓고 그러면 연준 의원들이 그 상황을 또 이렇게 막 수습을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분 지금 시장 분위기가 뭐 테이퍼링 조기 종료하는데 금리 인상을 4번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대차대조표 축소도 뭐 동시 패션으로 하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나스닥이 막 3% 가깝게 하락하고 이랬는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부터 시작해서 다른 연준 의원들, 연방은행 총재들이 아니야. 왜 이래? 우리 그런 생각 없어. 우리는 그냥 점진적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발언들이 나올 거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연준 의원들이 설레발을 치는 게 아니라 투자은행들이 설레발을 치는 겁니다.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면서 늘 그래 왔고요. 정말 전문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1월 11일 화요일 상승 마감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승이 아니라 반등입니다. 전 반등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봤더니요. 다우지수가 0.51% 올랐고 S&P 500이 0.92% 상승했고 나스닥이 1.41% 올랐다. 이렇게 1월 11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급등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급등입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제발 뭐 급등, 붕괴 뭐 이따위 단어 쓰지 말라고요. 이건 그냥 반등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반등과 상승의 그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뉴욕 증시는요. 계속 빠지다가 제가 여러분 방송에서 뭐 저가 매수세 유입되고 이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저가 매수세 유입됐고 그리고 이날은 시장에서 너무 이제 막 하락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들 그리고 다른 연방은행 총재들의 어떤 인터뷰들을 그냥 자기네 편한 대로 해석해서 주식시장을 올려놨습니다. 장 초반에는 혼조세였거든요. 장 초반에는 혼조세였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보고 시장이 안도를 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주식시장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한 겁니다. 이날 뭐 주요 경제 지표는 없었고요.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을 좀 보면
캔자스 시티 연방은행 총재가 뭐라고 했느냐? 경기 부양책을 걷어들이기 시작할 때다. 뭐 당연한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소리 소문 없이 물가들이 다 올랐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인플레이션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연준 의원이 캔자스 시티 연방은행 총재가 뭐 미국이 뭐 인플레이션 뭐 오르거나 말거나 그냥 좀 더 지켜봐야죠. 이따위 발언 못 하잖아요. 당연히 시점은 지금 경기 부양책을 걷어들이기 시작할 때다. 이거는 뭐 우리 집 멍멍이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죠. 포인트는 뭐냐? 그래, 맞아. 알겠어. 금리도 오랫동안 인하했고, 그리고 돈도 많이 풀었고, 인플레이션 너무 수치 올라가고 있고,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관리할 때야. 지금 포인트는 when이 중요한 게 아니라 how가 중요한 거죠. 그러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간을 두고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인플레이션 관리를 할 때니 말 때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캔자스 시티 연방은행 총재는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한 거고 이날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의 인터뷰를 보면은요. 모든 회의는 어떤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3월 회의가 금리 변동을 고려하는 회의가 되는 것이 완전히 열려 있다. 여기서 금리 변동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금리 변동이 아니라 금리 인상이죠. 3월에 금리 인상할 거라는 가능성이 완전히 열려 있다는 얘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연준 위원들이 3월달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 같아요. 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딱 얘기하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돌려서 3월 회의가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 쓰지 않고 금리 변동을 고려하는 회의가 되는 것이 완전히 열려있다. 이렇게 3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경제가 현 추세대로 움직인다면 3월 첫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 2022년 연준이 3번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준 위원들이요. 한 3번의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번의 금리 인상 고려가 12월 FOMC에서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월 달 초에 12월 달 FOMC 회의록을 보고 투자은행들이나 전문가들이 금리 인상 횟수를 3번에서 4번으로 늘리는 바람에 나스닥이 저렇게 빠졌고 다우지수도 하락했던 겁니다. JP모건 CEO가 그리고 모건 스탠리 뭐 이런 기타 등등의 투자은행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22년 연준은 4번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렇게 투자은행들, 뭐 증권사의 나름대로의 좀 머리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바보입니다. 예. 왜 바보냐? 여러분 기억하셨지만 6월인가에 7월인가 증권사 센터장이 3,700포인트 간다는 그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 했죠? 여러분 그때가 정확히 코스피 고점인 거 아십니까? 저는 다른 인간 지표 필요 없어요. 증권사의 어떤 센터장이나 이런 투자 전략가들이 내놓는 수치 보면 그냥 그게 바로 인간 수치입니다. 인간 지표가 되는 거예요. 연준 위원들은 3번의 금리 인상을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자꾸 투자은행들이 4번의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 4번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월 11일 날 뉴욕 증시가 반등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을 자기들이 편한 대로 해석해서 반등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날 UBS와 골드만삭스가
주식시장 반등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좀 부채질을 좀 했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저는 반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날 연준의 짱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상원금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분 연임이 확실하죠. 제가 알기로 FOMC, FED의 최고의장은 제닛 옐런 전 의장만 제외하고 모두 연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전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안 시킨 거고요.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청문회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인플레이션 억제가 최우선이다. 당연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그까지 인플레이션이 오르건 말건 상관없어요. 이따위 얘기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인플레이션을 관리할 때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예상한 상황이 이어지면 3월에 테이퍼링을 마치고 올해 내내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것이다. 지금 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준 청문회에서 내놓은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수급 불일치가 점차 개선되며 인플레이션이 올해 중반까지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거 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의원들은 올해 3번의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어쨌든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3번의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했고 JP모건 CEO 같은 경우에는 4번의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지만 미쓰리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하냐면 인플레이션이 올해 중반까지 완화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올해 중반 정도 한 6월달, 7월달에 완화되면 그 이후에 금리 인상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어쨌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수급 불일치가 점차 개선돼서 인플레이션이 올해 중반까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 떨지 말아야 이거예요. 인플레이션은 2022년 중반으로 가면 안정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연준은 이렇게 높은 물가가 고착화될까 봐 그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나갈 겁니다라는 겁니다. 이 인터뷰를 보고 있는 미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정말 야무진 꿈을 꾸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런 유동성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고 미국 국채 금리가 술렁거리고 있는데도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을 못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완화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상태가 유지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요? 정말 똥멍청이 같은 야무진 꿈입니다. 예. 한번 보세요, 한번.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미쓰리가 저런 뜻이었구나. 아마 여러분들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2번의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부동산이라는 또 좀 특징적인 또 문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했지만 여하튼 미국은 이미 금리 인상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금리 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금리 인상 한 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호만 질금질금 주면서 뭘 했습니까? 달러만 강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달러를 강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저는 중국과 제2의 패권 전쟁을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미 한 번이라도 금리 인상을 했었어야 될 연준이 금리 인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중반에 인플레이션 완화되는데 그때 가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것이 계속 유지될까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한다? 누구 맘대로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공화당 인사들이요,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한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야,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데 왜 미쓰리 말대로 금리 인상을 한 번이라도 못했냐? 니네 혹시 너무 고용에 집착하느라고 인플레이션 대응이 늦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쓰리 말이 맞죠? 연준은 금리를 한 번이라도 인상했었어야 돼요. 정말 인플레이션이 걱정이었다며. 근데 연준은 진짜 인플레이션이 걱정됐다라기보다, 물론 여기에는 변수가 있죠. 코로나19라는 변수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연준이 걱정했던 건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한 다음에 나타날 어떤 증시 경제 후폭풍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야, 너 고용에 집착하다가 인플레이션 대응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좀 뻘쭘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겸손하고 밀접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1월 11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올라간 결정적인 호재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날 뉴욕 증시는 반등을 했는데 시장이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해서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 해석이라기보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투자은행들의 어떤 그 투자 전략,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포트, 이 레포트 내용들 때문에 뉴욕 증시가 괜히 쓸데없는 걱정 인형을 안고 있었던 거거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양적 긴축,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 축소는 올해 말경에나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있는 곳에서 정상 궤도에 이르기까지 긴 여정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롱 로드래요. 이게 뉴욕 증시를 상승시킨 결정적인 호재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놓고 보면은요, 나스닥이 사실은 저렇게 2.7% 막 하락하고 막 또 빠지고 그럴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뉴욕 증시 하락하고 막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준 위원들이 혹은 뭐 이렇게 시장에서 금리 인상 뭐 4번 한다, 3월에 인상한다, 대차대조표 뭐 당장 축소한다, 이렇게 동시 패션으로 막 돈줄 쥘다, 이런 얘기 나와서 증시가 하락하면 쫄보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여기서 흥분하지 마세요, 이렇게 도닥거릴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었던 뭐 금리 인상 4번의 동시 패션 같은 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미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라 딴 거 걱정하는 거다. 제가 지금 이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그렇다니까요. 원래 시장은요, 이거였어요. 자, 정리를 제가 깔끔하게 해드리면, 왜 지금 와서 인플레이션을 왜 관리한다 그래? 그게 아니라 관리를 해야 돼요. 이제는 때가 됐어요. 뭐든지 제가 때가 됐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인플레이션을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할 때가 된 거고, 미쓰리 생각에는 사실 한 번쯤 했었어야 되는데 쫄보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못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을 보면 2022년에 3번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거였고요. 대차대조표 얘기는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줄을 죄는 과정에서 그래 테이퍼링 그러니까 테이퍼링 종료하고 금리 인상하고 대차대조표하고 이렇게 이게 순서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 금리 인상 4번 한대. 그리고 금리 인상 4번은 왜 나왔냐면 원래는 2022년 6월 달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예상했었죠. 왜?
원래는 테이퍼링 종료가 2022년 6월 말이었는데 연준에서 3개월 앞당겨서 3월 말에 종료를 하기로 했으니 시장에서 분석하기에는 저것들이 테이퍼링을 앞당겨서 종료하고 6월 달쯤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겠구나부터 이 이슈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6월 달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2022년 세 번의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올해 하반기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연이어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2달에 한 번씩은 금리 인상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시장에 굉장히 악재죠. 엄청난 악재입니다, 이게. 연이어 2달에 한 번씩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최소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3번의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6월 달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지 말고 어차피 올해 금리 인상을 하긴 해야 될 때가 된 거니까 아예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좀 앞당기자. 그러면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지 말고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까? 젠장 5월 달에 하나 6월 달에 하나 똑같지 뭐. 그래 그러면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자. 왜?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해야지만 남은 FOMC 회의에서 여유롭게 시간 간격을 두고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2번의 금리 인상 카드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생각했던 건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똥멍청이들 같은 JP모건 CEO라든가 모건 스탠리 이런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 연준이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3월 달에 한대. 아마 쟤네들 속셈은 올해 3번의 금리 인상이 아니라 4번의 금리 인상을 하려고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이렇게 땡겨서 하나 보다. 이런 설레발을 치니까 주식시장이 엉망진창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머 금리 인상을 4번을 할 것 같아. 야 금리 인상 4번만 하겠니? 대차 대조표도 축소하겠지? 이렇게 지네들끼리 확 분위기를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거였다니까요.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미쓰리는 2022년에 미국이 3번의 금리 인상 이것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해야 될 때가 온 거고 3번의 금리 인상을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시간 간격을 잘 두기 위해서 첫 번째 금리 인상을 3월 달로 앞당긴 것뿐이고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는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말경에 시작할 것이라고 얘기한 거죠. 원래 이게 맞는 거였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있는 곳에서 정상 궤도까지 긴 여정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올해 3번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었던 연준의 생각인 겁니다. 3번의 금리 인상을 긴 여정을 두고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이렇게 띄엄띄엄 할 거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투자은행들이 그냥 온갖 설레발을 다 떨어댄 거예요. 자, 미쓰리는 왜 올해 미국이 3번의 금리 인상을 좀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이번 주 이슈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에 세계은행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할 텐데 뭐 미국, 중국 뭐 이렇게 각 국대로 그다음에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할 텐데 당연히 경제 성장률을 낮게 잡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상황이. 자, 이날 세계은행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5에서 4.1로 하향했습니다.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거죠. 특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선진국가, 신흥국 및 개도국가의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올해 미국이 3번의 금리 인상은 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금리 인상은 해야 돼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금리 인상을 딱 했을 때 분명히 시장에 충격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한 날 뉴욕 증시가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시장에서 뭐라고 개소리를 하냐면 불확실성이 제거됐대요. 예, 이제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3월 달에 만약에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설레발을 칠 겁니다. 다음에 금리 인상은 6월 달에 두 번째 금리 인상. 뭐 이렇게. 그럼 세 번째 금리 인상은 한 10월 달쯤, 네 번의 금리 인상은 12월 달쯤 이렇게 투자은행들이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딱 하면 남은 세 번의 금리 인상을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네 번의 금리 인상으로 기정사실 시켜버릴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오히려 3월 달에 금리 인상한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보고서들 때문에 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죠. 어차피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은 해야 되는 거고 그 금리 인상을 3월 달에 한다면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어머 미국이 3월 달에 금리 인상했으니까 이제 뭐 5월 달에 할 거고 몇 월 달에 할 거고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신흥국과 선진국 미국이 저렇게 금리 인상을 했는데 지금 미국은 워낙 쓸카드도 많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나라인데 다른 나라들 뭐 멕시코, 브라질 뭐 걔네들까지는 안 가도요. 뭐 중국의 경제 성장률 이런 거에 증시가 휘청거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휘청거리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미국조차도 움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이번에 하향 조정됐고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하향 조정했고요. 제가 오늘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세계은행에서 예상하고 이번에 예상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덜 나올 겁니다. 미국은 그렇다 칩시다.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덜 나오면 덜 나올수록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다고 좋아하겠죠. 문제는 중국이에요. 그래서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번에 최대 금리를 많이 인상하게 되면 한 2번. 근데 2번도 할 수 있을까? 한 번 정도? 어쩌면 2022년 3월 달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한다면 한 번 정도 더 강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딱 했을 때 그 후폭풍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경제는 말장난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분명히 증시가 하락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발언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최소한 금리 인상은 잘하잖아요. 잘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에 맹신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조금 여기서 이제 조금 뭐 시장에서 뭐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느니 뭐 더 가느니 뭐 3,700 이런 타령에 이제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냉정함을 잊지 마시고요. 예, 어쨌든 오늘 기분 좋은 상승으로 마무리했으니까요. 또 우리는 내일 어떤 시장이 열릴지 모르겠으나 오늘 또 마음을 다잡고 예, 화이팅을 외치며 내일을 맞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